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16세기 조선의 정치사와 임진왜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6세기 하게 되면 연산군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연산군 하게 되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왕입니다. 등장했다 하면 19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최홍사 이야기, 최홍사를 파견을 해서 뭘 수집을 해요? 미녀하고 스포츠카. 이때 스포츠카는 이제 양마죠. 좋은 말. 그래서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홍사 이야기나 아니면 장옥수. 장옥수는 굉장히 기구한 인생을 산 그런 여자라고 합니다. 시집을 2번 가고 애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군에게 가죠. 그래서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면 장옥수가 연산군을 때리고 혼내고 어쩐 때는 연산군은 또 좋아하고 아니 어떤 때는 어린아이를 달래도 이렇게 안아서 달래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니 큰어머니와 간통을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뭐가 있어요? 원각사, 세조 때 만든 원각사를 술집을 만들어버리죠. 연산군이. 강남 템프로 같이 만들어버리고, 비구니도 다, 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각사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흥미로울 수 있을진 몰라도,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죠. 최홍사는 나온 적이 있어요. 지문에서. 이 단어가 나온 적은 있는데, 이렇게 개수 맞추려고 낸 것 같아요. 사지선다니까. 그래서, 정답은 명확하게 다른 거였고, 중요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무사화하고 갑자사화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16세기 하게 되면 사화가 이제 여러 번 일어나게 돼요. 그걸 흔히 훈구와 사림의 대결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곳에서는 훈구가 이기고 꼭 사림이 이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된 거고 무슨 이야기인가를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무사화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성종이 있죠. 성종 때 누가 발탁이 돼요? 김종직이 발탁이 되죠. 이전에 세조 때 과거에 합격해서 있다가 성종 때 발탁이 돼가지고 이 사림의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김종직의 제자 중에 김일손이 있어요. 연산군 시점에 가게 되면 이제 김종직은 죽었죠. 김종직은 죽은 시점인데 김일손이 성종이 승하를 하게 되고 연산군이 즉위를 했으니까 성종실록을 작성을 해야죠. 근데 사초에 뭘 쓸습니까? 사초에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쓸습니다. 조의제문 하게 되면은 이제 초나라의 의제가 삼촌에게 왕위를 뺏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쓴 건데요. 이걸 지금 조의제문 그러잖아요. 그 의제를 추모하는, 의제를 조문하는 그런 글이에요. 이 글을 김일손이 사초에 싣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국돈이나 유자광 같은 인물들이 일르죠. 이 조의제문을 실은 거는 세조가 왕위 찬탈을 한 거를 빗대서 쓴 거다. 이 왕 계열 자체를 무시를 한 거니까 김일손을 혼내줘야 한다 해가지고 무사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손도 죽게 되고 김종직도 죽었는데 부관 참시를 당하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사림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편 이제 갑자사화 하게 되면은 우리가 패비윤씨 사건이라고도 해요. 윤씨가 누군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성종하게 되면 원래 한씨 부인이 있죠. 한씨 부인은 우리가 세조 때 우리가 영화 관상에 나오잖아요. 세조가 교유정난을 일으킬 때 목이 기울어진 사람 해가지고 한명회라는 인물이 나오죠. 한명회의 딸입니다. 한씨가. 근데 이제 문제는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윤씨를 한번 살펴보자면 윤씨는 연산군을 낳죠. 근데 이 윤씨가 성종보다 나이도 많고
성격이 굉장히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죠. 성격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성종이 후궁을 보러 가는 거를 참지를 못하고 성종 얼굴에 스크래치를 내죠. 용안에 흠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이제 폐비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이제 결정적으로. 근데 이 이후에 폐비가 되고 가만히 있었는가 하면은 사약을 내려버리죠.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성종이 이제 사약을 내린 거를 뭐 향후에 100년 동안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뭐 금방 입에 내버리죠. 10년도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임사홍이라는 인물이 이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윤씨가 폐비가 되는데 관계했던 인물들 이 모두 피해를 보죠. 훈구가 피해를 더 봐요. 그래서 훈구와 사림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한명회도 이때 영화에서 보면 뭐 목이 잘릴 운명이야 그러잖아요. 한명회한테. 잘 살다가 잘 죽죠. 근데 이때 부관 참시가 됩니다. 갑자사화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훈구와 사림이 피해를 입게 되고 이 이후에 이제 폭정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뭐 연산군 하게 되면은 자꾸 자극적인 주제만 찾다 보니까 폭정만 생각하는데 재위기간이 한 13년 정도 돼요. 근데 한 10년 정도는 굉장히 잘 합니다. 연산군도. 뒤에 이제 3년 정도는 뭐 폭정을 하죠. 이런 행패를 부리려면 왕권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왕권이 약하면 행패를 부릴 수가 없죠, 왕이. 그래가지고 뭐 신원패를 차고 다니게 한다든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무호사화와 갑자사화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를 하나 더 하자면 홍길동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물들은 시험에 잘 나와요. 홍길동 그리고 뭐 임꺽정. 조선 후기 가게 되면은 장길사한도 있죠. 홍길동 하게 되면은 뭐 충청도에서 활약했다라고 하는데 시기가 이때고요. 임꺽정이나 장길사는 황해도 9월사안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명종 때고 여기는 숙종 때죠. 조선 후기 가가지고. 그래서 황해도 9월사안이라는 지명까지를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장록수는 절대 안 나와도 이 인물들은 나와요, 시험에. 특히나 뭐 임꺽정, 장길사는 은근히 잘 나옵니다. 어느 땐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연산군이 폭정을 부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중종 반정이 일어나죠. 우리가 뭐 개유정난 그런 거 보면은 세조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왕위를 내가 찬탈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데 중종 반정 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공신으로 평가받는 이 신하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중종을 거의 앉혀준 거에 가깝습니다. 그 반정의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수월하게 반정에 성공을 하게 되고 연산군도 마지막에 자기가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공신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데 누구겠어요? 훈구들이죠. 해가지고 공신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중종이 좀 낮아지는 거예요, 입지가.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등용을 합니까? 조광조를 등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광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시대를 앞서간 인물을 두 명을 꼽자 한다면 조광조하고 정여립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이 두 명을 잘 꼽아요.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인물 조광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훈구가 득세를 하니까 여기에 맞서려고 등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막 너무 설치니까 중종도 좀 싫어하고 이런 움직임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 정치를 하게 돼요, 조광조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위원을 삭제하죠. 위원 삭제. 위원하게 되면은 이 공신 중에 이제 거짓 공신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편들을 다 끌어들이면서 뭐 위원 삭제를 하게 된다. 위원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현랑과를 실시를 하게 되죠. 현랑과 실시. 이건 이제 청거제입니다. 그래서 현랑과를 통해 가지고
사림이 대거 등용이 되게 되고 훈구들하고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제 우리가 유양소 하게 되면 조선 초부터 있었지만 조선 초에는 이제 살인파가 지방에서 유양소의 주축을 담당했다면 여기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겪으면서는 유양소가 훈구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에 세조 때 이시의 난 하게 되면은 그때 유양소가 이제 폐지가 됐다가 성종 때는 살인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유양소 복소를 주장해서 복구가 되죠. 여기서는 이제 연산군 때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겪으면서 유양소를 훈구가 장악을 하게 되니까 조광조는 유양소를 폐지를 주장을 해요.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양소 대신 뭘 합니까? 향약을 보급하게 되죠. 이거 룰이에요. 그래서 향약이라는 향촌의 약속 그건데 거기에 이제 그 구성원들을 다 포섭을 시켜놓고 통제를 하는 거죠. 조광조가 했던 거는 여씨 향약이다. 굉장히 장난을 잘 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림을 보게 되면은 흔히 이제 서원하고 향약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림이 중앙에서 패배를 해도 지방에 내려와서 이걸 기반으로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올라가고 또 패배를 해도 이걸 기반으로 또 회복을 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양상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향약, 서원하게 되면은 사림이 계속 패배를 해도 계속 달라들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됩니다. 한편 이제 성리학적 사회 윤리를 보급하게 되죠. 소학이나 이륜행실도를 보급하게 되고요. 아동용 수신서인 동몽선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리학적 사회 윤리가 이때 이제 16세기 사림이 주도를 하게 되면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16세기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여성의 지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고려시대에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우리 공부했잖아요.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고, 재산도 균분상속, 재산은 윤회해서 돌아가면서 지낸다든지, 결혼을 해도 자기의 독립된 재산을 가질 수 있다든지, 그런 흐름들이 오다가 여기부터 16세기 정도부터 사림이 올라오면서 점점 죽어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여성 지위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훈구들이.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또 불러요? 주초유황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초유황은 뭐냐면 이게 주고 이게 초인데 같이 쓰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조자가 돼요.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나뭇잎에다 꿀로 주초유황 이렇게 써가지고 이 나뭇잎을 이제 벌레가 많이 있는 그런 그릇에 담아놨다가 그러면 벌레가 이제 주초위왕 이대로 글씨를 퍼먹는다 해가지고 왕이 행차하는 길목에 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떨어뜨려 놨다가 나뭇잎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왕에게 갖다 주고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한다 하고 모함을 해서 조광조를 제거했다라는 건데 이거 이제 방송사에서 이거 해봤죠. 방송사에서 진짜 꿀로 쓰면은 거기만 벌레가 파먹는가 하니까 아니라고 하죠. 막 해보면 다 아닌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나뭇잎에 그냥 구멍을 바늘로 뚫었는지 그런 건 모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나뭇잎에 글씨를 써가지고 조광조가 제거가 됐다. 이게 기묘사화입니다. 해가지고 사림이 또 실패를 하게 되죠. 우리가 중종하게 되면은 난이 좀 적은데 일본하고 관계를 또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우리가 세종 하게 되면은 뭐 쓰시마, 쓰시 3개 해가지고 쓰시마 정벌, 이종무조, 그리고 삼포 개항, 부삼포, 연포, 제포, 삼포를 개항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해약조를 맺습니다. 중종 때는 삼포 외란이 일어나게 되죠. 삼포 외란 때 뭐를 만들어요? 비변사를 설치를 하게 되죠. 임시기구로. 이후에 이제 임신약조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숫자를 기억하자고 했죠. 50,200에서 임신약조에서는 반 땅이 된다 해가지고 세견선 25척과 세삼에도 100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량진 외변이 일어나게 되죠. 사량진 외변으로 교역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 이제 중종 다음에 이제 인종이 나타나게 되죠. 인종하게 되면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합니다. 흐름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장경왕후라는 제1계비가 있고 문정왕후라는 제2계비가 인종에게 있었습니다. 한번 장경왕후하고 관련된 인물은 누군가 하게 되면은 이제 대요원이라고 부르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님이라는 인물이 있고 문정왕후는 이제 소요원이라고 부르는 윤원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종이 이렇게 두 명의 왕후 이 정도만 인종 때 기억하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가 득세를 해요. 그래서 대운이라고 부른 것도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장경왕후가 일찍 죽고 문정왕후가 왕비가 되어 올라가가지고 이 상황에서 인종이 일찍 죽어요. 인종도. 하다 보니까 명종 때가 오게 되면은 수렴청정을 누가 합니까? 문정왕후가 하는 거예요. 세력이 지금 소요원이죠. 그래서 또 사화가, 마지막 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갑기, 을 이렇게 외우는데 을사사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대운과 소윤의 대결이 되게 되는데 뭐 처음만 해도 이제 대운이 세력이 셌어요. 근데 문정왕후 쪽과 연결된 이제 소윤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과 소윤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윤원영 세력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과정에서 을사사화에서 승리한 윤원영의 척신정치가 시작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민생 파탄이 돼요.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윤원영 이 소윤 세력이. 한편 이제 우리가 불교와 관련을 해가지고 세조 때 원각사를 세우고 원각사지 10층석 탑을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억불숭유죠. 그래서 불교를 기억할 게 많지가 않은데 딱 전기하면 이제 여기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정왕후가 불교를 일시적으로 중흥을 시키죠. 그래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보우가 등장을 해요. 투라고 적어볼까요? 왜냐면 우리가 고려 말에 보우가 등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선종, 뭐 임재종을 들여와가지고 조선 선종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보우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보우가 2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가 여기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불교가 중흥을 하게 되면서 뭐 교선 양종이 부활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숨과가 일시적으로 실시가 된다든지 뭐 두첩제도 부활을 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이제 우리가 정치니까 정치에서 중요한 거 일본과의 관계 임진왜란 전에는 중종 때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명종 때 또 일어나게 되죠.
정미약조죠. 여기서 사량진 외변으로 우리가 교역이 중단되었던 것이 명종 때 정미약조로 재개가 되면서 벌칙이 강화가 됩니다. 세견서는 그대로 25척인데 이건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벌칙이 강화가 됐다라는 거. 울면 외변 때 비변사가 상설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인종, 명종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묶어서 이 정도 일이 있게 됩니다. 이제 좀 중요한 선조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이제 한번 무갑기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대사화는 기억을 무갑기을 연연중명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보통 뭐 다들 그렇게 외우는데 사화는 그렇게 내용 자체가 막 많이씩을 담고 있지 않으니까 뭐 똑같이 뭐 무갑기을 연연중명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이제 선조 때 가게 되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신진사림의 등장이죠. 이게 뭡니까? 서인 그리고 동인 해가지고 분당 정치가 선조 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신진사림이 누굽니까? 김효원이죠. 여기는 이제 심의겸. 심의겸의 누나가 명종의 왕후죠. 그래서 여기는 뭐 대놓고 외척이죠. 근데 선조 때 가게 되면 이 앞부분에서 척신 정치가 일어나고 민생 파탄이 일어나고 하니까 뭐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황관이 막 날뛰어가지고 이런 민생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외척이 날뛰면 민생 파탄이 일어나죠. 해가지고 그런 정치, 척신 정치에 청산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가지고 동인이 발탁이 되는데 이조 전량직에 김효원을 두는 문제를 두고 반대를 하게 되죠. 심의겸 쪽이. 가지고 뭐 윤원영의 문객이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신진사림 동인 쪽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가 일어나요? 이 이후에 정렬입 사건이 일어나요. 선조 때 우리가 희대를 앞서간 인물이다 하면은 지금 조광조하고 두 명을 든다 하면은 정렬입이 있죠. 정렬입이 원래는 이제 서인이었어요. 이와 성원의 제자였습니다. 정렬입은. 근데 이제 이의를 막 비판하고 하다가 서인 쪽에서 퇴초를 당했죠. 그래서 동인으로 갑니다. 정렬입이 서인에 있다가 선조가 이제 이거를 안 좋게 본 거예요. 당을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정렬입은 낙향을 해요. 서인 쪽에서 볼 때 정렬입은 나쁜 놈이죠. 막 스승을 이렇게 막 모함을 했다가 반대파에 갔다가 낙향을 하니까.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막 왜구가 쳐들어와요. 왜구가 쳐들어오는데 정렬입은 낙향을 해가지고 대동계를 만든 상태입니다. 대동계가 이제 모임인데 우리 모임은 이제 친구들끼리 뭐 당구도 치고 그러죠. 저도 당구를 뭐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대동계에서는 모이면 이때는 뭐 당구가 아니라 이렇게 활을 쏴요. 모이면 맨날 활만 이렇게 쏜 거예요. 대동계 사람들이.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왜구가 들어옵니다. 왜구가 들어오니까 조정에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나 하는데 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렬입이 대동계를 끌고 가가지고 이 왜구를 토벌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상을 줘야 맞는데 서인 쪽에서 뭐라고 해요? 얘가 지금 왜구를 조정에서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를 막 토벌을 해버리고 하니까 이제 좀 두려움도 느끼고 그리고 정렬입이 지금 배신자잖아요. 스승을 막 모함하고 반대파로 가고 하니까 정렬입을 처벌을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동인 쪽에 가가지고 이따가 낙향을 한 거잖아요. 이 처벌 과정에서 동인이 같이 피해를 봐요. 근데 이 처벌 과정에서 누가 주도를 했는가 하면은 정철이
주도를 했죠. 그 정철은 이 이후에 이제 정승이 돼요. 그 우리가 의정부 하게 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되잖아요. 정철은 이 일을 잘했다 해가지고 좌의정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동인 쪽에서는 그래서 정렬입은 제거가 됐고, 동인 쪽에서 볼 때는 정철이 그냥 원수죠, 원수.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건조 사건, 건조 상소 해가지고 건조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선조가 이제 광해군도 있는데, 다른 이제 신성군도 있고 광해군도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세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선조의 생각은 이제 신성군을 앉히고 싶은데 광해군 때문에 이렇게 앉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철이 가가지고 서인이 정철이 지금 이 일도 잘했고 해서 좌의정이고 그러니까 정철한테 신성군이 아니라 광해군을 세자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선조는 어때요? 지금 신성군을 앉히려고 물어보는 건데 신성군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정반대로 말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런 식의 뉘앙스도 많이 풍겼어요. 선조가. 하다 보니까 이걸로 세자 책봉 문제로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정철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되죠. 동인 쪽에서 지금 원수가 처벌을 받게 생겼잖아요. 건조상소 사건으로. 그래서 갈라집니다. 강경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라는 입장하고 그러지는 않는 입장하고. 그래서 정철은 이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래서 유배 가서 뭘 씁니까? 작품을 참 많이 남기죠. 유배 가가지고. 해서 전국 고등학생들의 머리를 이렇게 오래전에 만든 그런 작품들 때문에 전국 고등학생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뭐 정철은 이제 복귀를 한 번은 해요. 임진왜란이 터지고 잠깐 하는데 임진왜란이 터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죽습니다. 정철은. 그래서 정철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이때가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거고요. 선조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니탄계의 난, 이제 회령지방의 여진족이죠. 난을 일으켜서 신립이 제압을 하게 되죠. 이후에 이제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하게 되면은 제 교재에도 정리해 놨듯이 두 문자로 외워버리는 게 가장 빠르고 강력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을 지우고 이제 임진왜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지우고 왔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하게 되면 1592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게 됩니다. 왕으로 치면 누굽니까? 선조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선조 때 중당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동인 그리고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동인 하게 되면은 임진왜란과 관련을 해서는 김성일이라는 인물과 서인 하게 되면 황윤길이라는 인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에도 전쟁 기운을 다 감지를 해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동인은 뭐라고 해요? 전쟁 준비가 필요가 없다 라고 하고 서인은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주도를 누가 합니까? 선조 때 동인이 하죠.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전쟁 준비를 안 하게 됩니다. 거의. 지금 군사가 어때요? 군사력이. 우리가 동인, 서인 갈라지는 것과 관련을 해서 이 전 화면에서 정렬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정렬입이 왜구가 들어오니까 조정에서 손을 못 쓰니까 대동계를 이끌고 가서 왜구를 토벌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서인 입장에서 배신자이기 때문에 정렬입을 모함을 씌워서 처벌을 하게 되고 그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정철이 개입을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정철이 좌의정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자와 관련을 해가지고 신성군과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에서 정철이 건조상소건이라고 하죠. 건조상소를 올리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때 동인이 이제 정철을 죽여야 한다라는 강경파의 입장과 그 정도는 아니라는 온건파의 남인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을 해서는 뭐 남인이 학풍으로 치면 이제 이황 쪽이죠. 이황 쪽을 따라가게 되는데, 제자가 누가 있어요? 유성룡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성룡 하게 되면 우의정도 했다가 좌의정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영의정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관련을 해서는 조정의 입장에서 전체를 좀 진두지휘했다고 할까요? 그 정도 지위에 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유성룡과 관련해서 징비록이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험보다도 언론에서 한 7년, 8년 전부터 이렇게 징비록을 자꾸 좀 띄워주게 되는데, 징비록 하게 되면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유성룡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돼서 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해가지고 반성을 뭐 해보자 해가지고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반성을 한 거예요. 전쟁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서. 근데 조정에서 이게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없었죠, 당시엔. 그래서 통신사들이 이후에 이제 광해군 때 요청에 의해 가지고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죠. 1811년까지 뭐 총 9차례의 통신사를 파견했다고 하는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징비록이 번역이 돼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에 알려줘가지고 다시 그때 관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시작은 뭐 패배의 역사죠. 일본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부산 쪽에서 올라와서 선조를 잡아가지고 수군은 이렇게 돌면서 보급을 계속 해주고 하는 그런 수륙 병진 작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조를 잡은 상태에서 선조를 볼모로 잡고 군사와 관련된 물자를 모아서 명을 치러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시험에 가장 적합한 형태는 두 문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적어놨듯이 한번 적어볼까요? 부동탄, 한이명. 두 문자를 강하게 외워주시면서, 지금 시간순으로 적었죠. 시간을 배열하는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두 문자를 강하게 외우면서 임진왜란을 정복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부 하게 되면은 부산지인이 함락되죠. 장군이 누구예요? 정발 장군이라고 합니다. 정발 장군은 마지막에 지는 순간까지도 기계를 잃지 않고 질 거를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칼을 잡고 싸웠다고 해요. 근데 이 정발 장군과 관련된 것도 징비록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조정에서 알지도 못하다가 이후에 통신사들이 일본에 넘어가니까 정발 장군을 언급을 하면서 스고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발 장군의 그 마지막 활약도 전쟁이 다 끝나고 전해졌다고 해요. 참 그렇죠. 유성룡도 그러고 정발도 그러고 더 그런 경우가 이제 이순신이죠. 그래서 부산진이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동하게 되면은 동래성이 함락이 됩니다. 여기서 죽은 건 누구예요? 송상현이 사망하게 되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탄검대는 약간 더 중요하죠. 탄검대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신립이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립 장군 하게 되면 임진왜란과 더 앞서서 선조 때 일어났던 회령지방의 나탄계라는 여진족이 난을 일으키죠. 그거를 지나본 인물이 신립인데, 여기 이 탄검대 전투에서 신립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하게 되면 이제 한양이 함락되게 되는데요.
뭐 일본군은 굉장히 허망했다고 해요. 황당하고. 왜냐면 선조가 도망을 갔죠. 그래서 보통 뭐 일본에서는 뭐 영주가 성을 버리고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왕이 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게 되면서 평양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여기서 뭐 신성군으로 할 거냐, 광해로 할 거냐 한데 선조가 마음속에는 이제 신성군이 있었어요. 광해가 있기 때문에 뭐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황인지라 평양에서 광해를 선조는 이제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고 광해를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조라고 하죠. 분조하게 되면은 조정을 둘로 나눈다라고 해가지고 이 제1조정, 제2조정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도망을 가고 반면 광해는 이제 돌면서 의병을 귀합하고 해서 임진왜란 때 승리를 위해서 이 애쓴 인물은 광해가 되죠. 그래서 선조가 하면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의주하면 저 맨 위죠. 이쪽이죠. 그리고 명예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제 명나라 왕이 누구예요? 우리가 만역제라고도 하는데 명나라 신종이죠. 명나라 신종하게 되면은 뭐 이 이후에도 명이 어느 정도 그래도 버티다가 이제 여진에게 망했지만 명이 몰락한 시점은 우리가 신종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명의 신종, 만력제 뭐 한 30년간 뭐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해요. 충격을 스승 밑에서 이렇게 엄하게 초반에는 뭐 정치를 잘 하다가 그 스승이 죽고 나니까 뭐 부정축제 막 그런 것도 스승은 자기는 많이 하면서 왕 신종에게만 엄격하게 굴었던 그거를 계기로 한 30년간 뭐 결제조차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역사를 보면 재밌습니다. 뭐 사형수인데 사형 결제가 안 이루어져서 계속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우리 시험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당시 신종이었고 신종 때부터 해서 명나라가 쇠락을 하게 됩니다. 원군을 요청하니까 파견을 하죠. 명에서. 그래서 뭐 1차는 조승훈, 2차로는 뭐 이여송 같은 인물들이 파견이 돼서 이제 조명 연합군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 뭐 계속 패배만 하니까 좀 그렇죠. 승리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자 해서 여기도 시간순으로 두 문자를 외워주시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 문자가 어떻게 됩니까? 옥사당한 김시민이죠. 김시민이 뭐 옥에서 죽은 건 아니고 이때 사망하게 되는데 제가 좀 편하게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옥사당한 김시민.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해요? 이순신이 등장을 하게 되죠. 등장을 해서 이쪽에 지금 육군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쪽에서 해상 보급로를 만들게 되는데 이순신이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보급로를 다 차단해 버립니다. 한편 이제 이순신 하게 되면 저도 이순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에서 시험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순서를 맞추는 문제에서 자꾸자꾸 이순신이 했었던 전쟁 이름들을 기억하느냐, 선후관계를 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재미로 보는 내용들하고는 좀 많이 겹치는 게 좀 적죠. 그래서 이순신하고 유성룡은 뭐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고 해요. 이순신은 지금으로 치면 32살인가 합격을 했으니까 지금으로 쳐도 이게 빠른 나이는 아닌데 당시에는 엄청 늦게 합격을 한 거죠. 이전에도 뭐 문과에 합격을 했다가 이제 필기 시험이 있으면 여기도 실기 시험 같이 있는데 그 말을 타는 과정에서 떨어져 가지고 더 늦게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좀 척가살이를 하다가 합격을 한 거예요, 또. 그래서 뭐 굉장히 재밌는데. 또 뭐 어렸을 때도 굉장히 짓궂었다고 하죠, 이순신이. 근데 이제 합격을 하고 처음에 이제 위쪽에 있었어요, 이순신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전라좌수사로 오죠. 그래서 이쪽을 처음에 이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옥 하게 되면은 이제 옥포해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최초 승리죠. 그리고 사 하면은 이제 사천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선을 이용한 최초 승리인데, 뭐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전부터 거북선은 있었습니다. 그 거북선이 뭐 이렇게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2층이다, 뭐 3층 구조다, 뭐 머리가 위에만 있다, 아니면 밑에도 하나 더 있다. 해가지고 지금 뭐 고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적어도 뭐 태종 때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나 하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주력이 되는 건 이제 판옥선이죠. 거의 좀 정사각형 모양이고, 일본에서 많이 쓰는 배는 일종의 이제 수송선이죠. 그래서 좁고 긴 그런 모양인 반면에 우리는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뭐 회전도 용이하고 공격용 대포를 다 달고 있죠. 이건 이제 수송선입니다. 일본 배들은. 그리고 뭐 재질도 우리가 월등히 강합니다. 뭐 완전 배틀쉽이에요, 우리 거 배는. 그래서 그대로 받아도 우리 배가 이길 정도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천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당항포에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유명한 게 나옵니다.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 하면 뭐가 유명해요? 이렇게 하객진을 딱 그려가지고 하객진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됨으로써 수륙병진 작전을, 일본군의 수륙병진 작전을 좌절시키게 되죠. 근데 이제 김시민도 이때 진주 대첩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순신을 주축으로 한 승리의 과정을 두 문자로 옥사당한 김시민 이렇게 외워봤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약 2년 정도 전개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휴전 협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휴전 협상 전에 조명연합군을 한번 살펴보고 가야죠. 조명연합군과 관련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다 이 해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상이면 이제 육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시간순으로 외워주셔야 합니다. 이건 이제 평행론이라고, 뭐 평행론 하면 뭐 논문의 이름 같죠. 평행론 해가지고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평 하게 되면은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다시 탈환하게 되고, 이후에 우리가 행 하게 되면 유명한 분이 나오죠. 행주대첩에서 권율 장군이 활약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논 하게 되면 같이, 여기도 진주죠. 여기도 진주예요. 논계에 대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계가 이제 왜 장수를 데리고 남강에서 투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명연합군까지 이렇게 이름을 부동탄 한이명, 그리고 옥사당한 김시민, 그리고 조명연합군이 들어온 이후에는 평행론까지를 두 문자로 외워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한 도움이, 거의 다 풀립니다, 이걸로. 그리고 이제 뭐가 옵니까? 휴전 상황이 오게 되죠. 휴전 상황에는 우리는 뭘 해요, 이제. 휴전을 한 3년 정도 하게 되는데, 뭐, 훈련도감을
만든다든지 진관을 복구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소고운을 편성을 하게 되죠. 한편 이제 휴전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의병인데, 의병은 우리가 의병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뭐 계속 꾸준히 나오긴 나오기 때문에 뭐 한 좀 C급입니다.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의병과 관련을 해서는 시간순이라기보다 각 지역에서 어떤 인물들이 활동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외워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이제 충청도부터 한번, 그다음에 뭐 조원이나 영규 같은 인물들, 그리고 이제 뭐 전라도 하게 되면 뭐 김천일이라든지 고경명 같은 인물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뭐 경상도 하게 되면 박재우가 있죠. 아니면 뭐 금강산은 누가 있습니까? 삼형대사가 있죠. 묘양산은 서산대사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충청, 전라, 경상, 하나 더 있는데, 함경도 하게 되면 정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름에 우리 교재에 있는 것과 교재를 따라서 각 인물들이 어떤 지역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시간순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 의병 부분을 또 외워주셔야 합니다. 이게 뭐 꾸준히 나와요. 아주 잘 나오진 않지만. 근데 이제 휴전이 끝나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정유재란이 발생하죠. (1997년에) 정유재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두 문자로 외워주셔야 합니다. 칠직, 명, 노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과 관련된 뭐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순신과 관련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칠천량 전투를 그래서 이제 패배했는데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누가 나옵니까? 이제 원균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때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를 할 때 경상우수사 쪽이 원균이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의 군대 수군하고 원균의 수군이 같이 뭐 힘을 합쳐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원균을 꼭 나쁘게 이제 좀 그렇게 그게 맞긴 해요. 좀 별로긴 한데 다 1등 공신입니다. 뭐 권율도 그렇고 1등 공신이고 이순신도 1등 공신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선조는 지금 도망간 상태에서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를 하다가 이쪽 3군을 다 통제하게 되죠. 3도 수군 통제사가 돼요. 해가지고 선조가 도망을 갔다 와보니까 이 밑에는 이제 다 그냥 이순신 세상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순신이 이렇게 승진을 하는 과정에서 원균이 뭐 반발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자기 입지도 좀 그렇겠죠. 한편 선조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는 도망갔다가 온 왕인데 아래쪽을 보니까 이순신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순신을 좀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칠천량 전투가 있기 전에 어떤 보고가 있냐면, 왜 첩자가 이쪽에 이제 또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정보를 줘요. 정보를 주니까 조정에서 이순신에게 부산 쪽 앞바다에 가가지고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면 막아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순신이 볼 때 그 정보가 좀 의심스럽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와가지고 그냥 죽치고 기다리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잘못된 게 아닐까 했는데, 뭐 진짜로 오죠. 진짜로 와가지고 막 상륙을 해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 죄를 물어가지고 이순신을 처벌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랑해전 하게 되면 이순신이 뭐 백의종군 하게 되면 뭐예요? 백의종군 하게 되면 흰옷을 입고 전장에 나간다 해가지고 뭐 계급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백의종군을 한 이후에 다시 올라와서 자리를 회복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그래서 못 나간 거예요. 칠천량 전투 때. 대신 이제 누가 나갑니까? 원균이 나가죠. 그래서 원균도 이제 내심 반대를 막 많이 하고 이순신이 이 아래쪽을 다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그런 상황인데 가보니까 뭐 실제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자꾸 안 나가려고 하니까 권율이 가가지고 원균을 뭐 곤장을 때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패배를 하죠. 한 160척 정도 중에서 12척만 남죠. 그래서 유명한 게 뭡니까? 명랑해전에서. 영화에서도 나오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12척에서 12척을 가지고 일본군의 약 한 330척 정도의 배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칠천량 전투에서 패배한 것과 명랑해전에서 이순신의 승리한 건데요. 여기 이제 직산 전투죠. 직산에서 조명연합군이 위로 올라오는 거를 저지를 합니다. 그래서 칠천량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지만 육지에서 직산에서는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의 상륙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게 되고, 그리고 명랑해전에서 이순신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을 쳐부시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량해전이죠. 노량해전 하게 되면 이제 이순신이 사망을 하게 되죠. 노량해전은 뭐 당연히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이후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해서 두 문자로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강하게 한번 짜본 겁니다. 하여튼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을 해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걸로 뭐가 있냐 한다면 뭐 이왕의 성리학이 일본에 전해졌다. 이거는 엄청나게 반복돼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거하고 이제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임진왜란 때 도자기가 일본에 많이 전해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소실도 많이 되죠. 불국사도 소실이 되고 경복궁도 타버리죠. 흥선 때 다시 짓게 되는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4대 사고라고 해가지고 춘추관, 중앙에 춘추관인 사고가 있고, 그리고 충주에 하나 있고, 그리고 전주에도 하나 있고, 성주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4개가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전주 사고를 제외하고 모두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사고가 춘추관 외에는 다 막 산으로 가죠. 산에다 올려놓으면 이제 안 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임진왜란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뭐 두 문자, 부동탄 한이명, 그리고 옥사당한 김시민, 조명연합군이 들어온 이후에는 평행론이 있게 되고, 정유재란과 관련해서는 칠직명도까지를 외워주시고, 이보다 더 공부를 좀 나는 자세히 하고 싶다 한다면 적어도 이거는 완벽하게 외운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야죠. 네, 감사합니다.